반갑습니다. 복지콕콕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출제 비중이 높은 치매 요양보호 편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특징과 기본 원칙 그리고 돕는 방법 등 모두 시험에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익혀두셔야 하는데요. 우선 특징을 보면 난폭한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분노로 시작하여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을 중지하는데요.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아니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2번,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아니죠. 초기에 시작하고요. 3.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파괴적 행동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4번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역시 아닙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이네요.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또 욕설하고 때리거나 물고 주먹으로 치는 등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치면 행동을 중단합니다. 2번 아들 집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중 배회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선 배회 대상자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전조 증상과 배회 이유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현실감 유지,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하는 것 등도 중요합니다. 1.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틀린 설명이죠.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서 곧바로 찾을 수 있게 연락처를 적어둡니다. 필요한다면 주소나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꿰매어주는 등 신분증은 치매 대상자가 소지하도록 합니다. 2번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역시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 외워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3번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역시 틀린 답이네요. 배회 예방을 위해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서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4.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 정답이네요.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위해서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해 둡니다. 5.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주어서 집중하게 한다. 텔레비전과 같은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 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을 차단하고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틀린 답입니다. 3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심이 많습니다. 주변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심, 아니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갈 수 있다는 도둑망상 등 피해망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고요.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면서 요양보호사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등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리는 것 또한 중요한 대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로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봅니다. 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응은 대상자, 누가 나를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안 먹어. 치워. 바로 위의 문제와 같은 의심, 망각, 환각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의 경우네요.
이럴 때는 우선에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고요.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밥을 먹어 볼 테니 같이 드세요 라고 하면서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5번.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중증 인지장애의 경우 인지훈련에 관심이 적거나 훈련 자체가 힘들어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중증 인지기능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능력 장애를 개선하여 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지장애가 심해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에도 규칙적인 프로그램은 문제 행동을 줄이고 차분하게 안정시켜서 요양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 상태에 맞는 간단한 프로그램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1. 뇌 건강 일기 쓰기 2. 빈칸에 낱말 채우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특정 글자 고르기는 모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3번 탬버린 연주하기는 중증 치매 대상자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서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자의 신체 활동 문제 사례에서 본 내용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는 우선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이 피부에 이상이 생겨서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엄부에 섭진, 발진 등의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착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해야 하는데요. 엄부를 긁다가 상처가 나는 일이 없도록 손톱은 항상 짧게 깎아 드리고요. 손을 자주 씻겨서 청결을 유지시킵니다. 정답은 3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입니다. 7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조금 전, 오늘, 아침 등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단기 기억력 향상을 위한 훈련입니다. 8번 치매 대상자가 흥얼거리면서 옷장에 있는 옷을 꺼내어 입었다가 벗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자의 반복 행동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반복 행동에는 주의 환기, 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두기, 그리고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기, 질문에 대한 답보다 안심을 시켜주기,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기 등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얻기 위해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옷장에 있는 옷을 꺼내어 입었다가 벗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중단시키지 않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9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이동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는 증상은 치매 대상자에게 음식 섭취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은 시간 개념의 상실로 인하여 식사한 것을 잊었거나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와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있는 이식증이 있습니다. 이식증은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증상으로 이동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는 증상 역시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 못해 일어나는 이식증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반복 행동에 대한 문제로 반복 행동이 일어날 때 위험하지 않다면 그냥 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하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거나 주위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정답은 4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입니다. 11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석양 정후군에 대한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12번 치매 대상자가 방을 뛰쳐나오며 엄마 어디가 하며 환각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으로 이러한 치매 대상자를 위한 기본 원칙은 그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정답은 3번. 우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입니다. 13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바지를 벗으며 성기를 노출할 경우 대처 방법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옷이 너무 꼭 끼어서 불편하거나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혹은 목욕탕에 가고 싶어 바지를 벗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먼저 알아봐야 하고요. 노출증의 경우에는 적절한 벌과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14번. 치매 말기 환자의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말기 대상자는 의사소통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에 말이 없어지고요. 시선 맞추기를 어려워하고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치매 대상자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치매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앵무새처럼 따라한다인데 4번 연세는 얼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연세는 얼마? 처럼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정답이네요. 15번.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치매 대상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상대방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요.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합니다. 정답이네요. 2.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틀린 답이네요. 3.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해야 하고요.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역시 틀렸네요. 4.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틀린 설명이죠. 대상자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보여주는 미세한 신호들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필요하다면 글을 써서라도 의사소통을 하며 의미를 확인합니다. 5.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인지 장애가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의 장애나 과거 학습한 정보를 회상하는 능력의 장애인 기억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16번.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치매 대상자는 시간 감각이 없어서 낮과 밤이 바뀔 수 있고요.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신체적 질병을 앓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때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1.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여 숙면을 돕는다.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아야 하죠. 녹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2.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말을 걸지 않는다. 역시 틀린 답으로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에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3. 수면제를 투여하여 숙면을 취하게 한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내성이 생겨서 수면 장애를 더 심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4. 소음을 없애고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틀렸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5. 낮 시간에 운동과 산책을 돕는다. 정답이네요.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지기 때문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7번. 치매 대상자가 방석에 솜을 뜯어 먹으며 솜사탕이 너무 맛있어 너도 먹을래?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음식 섭취와 관련된 행동 심리 정상 문제네요. 우선 솜과 같은 위험한 물건은 먹지 못하도록 치워야 하지만 만약에 위험한 물건을 먹다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합니다. 정답은 2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다입니다. 18번 치매 대상자가 종이 접기를 하다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이번 문제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할 생리적 욕구 해결 문제인데요. 키워드는 안절부절, 가장 우선적과 같은 단어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안절부절하거나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리적인 욕구부터 확인하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대소본 욕구부터 우선 확인한다입니다. 19번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진압력이란 가르칠 지자의 남쪽 남자로 어떤 방향을 가리킬 때 그 방향을 정확히 말하고 몇 시인지 물었을 때 현재 몇 시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고 또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통 시간, 장소, 사람 진압력으로 나눕니다. 1. 선 따라 그리기는 연결된 선을 차례대로 따라가다가 보면은 글자를 만나게 되고 순서대로 나열하면 단어가 완성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선 따라 그리기는 소근육 운동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2. 악기 연주하기는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주의력과 소근육 기능,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하고요. 우울증이나 불안감,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3.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는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프로그램으로 경증 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한 규칙을 정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언어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달력 말하기는 현재 몇 월인지 알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간 진압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5. 물건값 계산하기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직접 응용될 수 있는 계산과 연관된 훈련으로 식당 차림표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총액이나 거스름돈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서 집중력과 계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20번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다소 어려운 마지막 문제네요. 청각적 자극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지만 이 소리를 듣고 지난 일을 이야기한다면 언어 능력과 진압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진압력입니다. 이상 치매 요양보호 두 번째 문제풀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콕콕이었습니다.